안녕하십니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표진원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영유아기 0세에서 5세 사이의 아동이 가정 내에 좀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녀에게 굉장히 큰 감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죠. 근데 이제 자녀의 상황에 따라서 이 변화는 좀 차이가 있어요. 큰 변화를 맞는 아이도 있고 그렇게 크지 않게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죠. 그건 이제 자녀의 나이 그리고 자녀의 정신 발달 단계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부모와 그동안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 예를 들어서 한쪽 부모하고 굉장히 친밀했고 한쪽 부모는 같이 지내는 시간이 좀 적어서 덤덤하고 좀 소원한 관계였는데 이혼으로 인해 가지고 친밀했던 부모와 헤어지고 덤덤했던 부모와 같이 산다든지 이렇게 되면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부모가 그 이혼 가정에서의 자녀의 어떤 트라우마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잘 돌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자녀의 또 이 감정적인 탄력이죠. 정신적인 탄력이 얼마나 좋으냐, 개인적인 성향, 회복력, 그리고 취약성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영향은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이별 반응을 보면 두 돌이 안 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안할 거 아니에요. 한쪽 부모가 갑자기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모에게 매달리기, 그리고 발달 단계로 잘 해오던 일들이 이제 다시 퇴행이 된다든지, 통잠을 잘 자던 애가 갑자기 밤에 자꾸 깨고 보채고 한다든지,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나이니까 그냥 자꾸 짜증을 부리고 그냥 울죠. 그리고 타인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되는 그런 행동을 보입니다. 그 세돌에서 만 5세까지의 아이들은 이제 대소변 가리기가 끝난 아이들인데, 그런데 이제 퇴행을 하겠죠. 배변 실수를 하게 되고 말도 성숙되게 잘 하던 아이가 갑자기 유아적인 말투를 쓴다든지 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게 추상적인 사고가 발달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또 이혼이 나 때문에 부모가 이혼했다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자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반항적이거나 한쪽 부모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양육 부모와의 어떤 접촉이 줄고 부모 간의 갈등이 크면 클수록 아이의 부정적인 반응도 증가됩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잘 합의를 해서 좋은 관계로 끝을 내면 아이한테 미치는 영향도 그만큼 좀 적은데, 완전히 그냥 서로 그냥 죽일 것처럼 싸우다가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면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존감이 저하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겠죠. 만 5세가 지난 그 이후의 나이가 되면 아이가 이제 과거를 되짚으면서 부모가 왜 이혼을 했는지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뭔가 잘못해서 이럴 때 이랬으면은 이혼을 안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자책감에 빠지기도 하고, 어쨌든 자꾸 과거를 돌아가면서 부모의 이혼 이유를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명절이라든지 생일이라든지 가족 모임이 있을 때 다 같이 모여서 막 이렇게 축하하고 왁자지껄을 하던 그런 상황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임이 있을 때 이제 상실감이 더 커집니다. 부모의 재결합을 많이 바라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부모가 다 같이 살고 우리가 다 예전처럼 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지만, 다시 재결합을 했다가 또 싸우고 헤어지고 재결합을 했다가 싸우고 헤어지고 하는 거는 아이한테 더 큰 혼란과 더 큰 불안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재결합과 이혼은 아이한테 결코 좋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이혼이 꼭 아이한테 나쁜 영향만 주느냐?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긍정적인 변화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계속 불행했단 말이죠. 그런 불행했던 상황이라면 그 불행한 결혼에서 벗어나니까 아이에게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애정을 줄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이 있었던 가정에서의 이혼은 그런 학대 상황이 종결이 되면서 오히려 아이가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본인의 감정은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배우자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 막 이러는라는 얘기가 아니고 현재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아이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아이를 불안하게 하지 마시고 아이한테 안정감을 주면서 감정 표현은 솔직하게 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 앞에서 막 싸운다든지 자녀 앞에서 서로를 막 비난하는 거는 아이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고 자책감을 키우게 되기 때문에 절대
보는 앞에서는 싸우거나 비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핵심 메시지를 반복해서 전달해 주는 게 좋습니다. 엄마 아빠는 더 이상 함께 살지 않지만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이한테 안정감을 주는 거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잘못한 거지 이거는 너의 잘못이 아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는 헤어지더라도 너는 엄마 아빠가 함께 돌볼 거다. 한쪽 부모와 완전히 헤어지는 게 아니다. 라고 이제 안심을 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관성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거죠. 가능하다면 환경도 옮기지 않고 일상에서 하던 루틴들 있잖아요. 뭐 유치원에 갔다 와서 뭘 한다 하던 그런 루틴들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겁니다. 이사를 한다든지 어린이집을 바꾼다든지 배변 훈련을 시작한다든지 그런 이제 큰 변화는 이 상황에서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라면은 이제 뭐 아이하고 소통을 하면서 안심을 시켜주면서 이제 해나가야 되겠지만 가능하다면 이런 큰 변화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저귀를 완전히 뗀 아이인데 갑자기 뭐 오줌을 싸고 또 똥을 지리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퇴행 행동은 일시적인 거니까 너무 야단치지 마시고 아이를 안심시켜 주시고 다시 해나가면 되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아이를 대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리적인 양육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느 부모와 같이 사는가 하는 거죠. 법적인 양육권은 교육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이제 결정을 할 때 누가 결정을 내릴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법적 양육권입니다. 공동 양육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두 부모가 모두 이제 같이 관여를 하는 거죠. 엄마하고 같이 살다가 또 아빠하고 같이 살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법적인 결정을 할 때도 이제 같이 상의를 해서 내리게 되는 걸 이제 공동 양육권이라고 하는데 이 공동 양육권은 이 이혼한 부모가 서로 이제 협력을 잘 해서 상의를 해가지고 결론을 도출을 하고 이렇게 결정을 해 나가면은 괜찮은데 협력이 잘 안 되고 계속 싸우는 관계라면은 아이한테 굉장히 혼란과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양육권이든 간에 부모 간의 협력이 중요하죠.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아이를 키우는 어떤 방식이라든지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내 생각만 고집할 게 아니라 인내심을 가지고 합의를 이끌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소한 의견 차이가 있어도 그걸 아이 앞에서 토론하거나 싸우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좀 자제를 하는 게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아이 없는 곳에 가서 둘이서 이렇게 조용히 협의를 해서 합의를 보고 결정을 내려야지 아이 앞에서 그걸 얘기를 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우선 첫 번째,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두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뭐 아이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어떤 불안이나 뭐 분노나 뭐 이런 감정들이 있을 때 이 감정을 말로 난 정말 너무 화가 난다. 스트레스를 요즘 너무 받아.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이 이래 라는 거를 말로 표현하는 게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정신과에서도 그거를 환기요법, 벤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감정을 말로 쏟아내는 습관을 평소에 해놓으면 아주 극단적으로 막 이런 나쁜 행동을 하거나 뭐 싸우거나 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자녀가 느끼는 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던지는 거죠. 혹시 내가 잘못해서 엄마 아빠가 헤어진 거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해서 아이가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이렇게 털어놓을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렇게 좀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서 아이가 대답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이에 맞게 설명을 해야 돼요. 어린 자녀한테는 간단하고 반복적인 표현을 사용을 해서 너 때문에 부모가 헤어진 게 아니야. 이렇게 딱 단정적이고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말로 표현하고 또 말을 알아듣기 어려운 나이라면 행동으로 자꾸 안아주고 스킨십을 해주고 평소보다 더 애정을 표현하는 그런 행동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관성 있게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각 부모가 자녀에게 특별한 시간을 갖는 거죠. 양쪽 집을 왔다 갔다 할 때 어느 쪽 집에 가건 안전하고 소중하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빠가 돌봐야 될 시간이다. 그러면은 그 시간에 좀 귀찮아하는 표정을 짓는다든지 그런 말투를 보이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어떤 문제 행동을 보일 때 거기에 민감하게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아이가 퇴행을 한다든지 우울감이 있다든지 또 자기 비판을 한다든지 아이가 너무 지나치게 사과를 한다든지 하는 거는 위험한 신호일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부모 선에서 해결이 잘 안 된다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랑 같이 상담을 해보고 또 필요하면 소아정신과 선생님한테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감정 관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가 정서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자녀를 돌볼 수가 없습니다. 이혼을 했다고 해서 이제 자녀를 돌보는 의무로부터 해방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로부터의 역할은 계속이 되는 거죠. 아이를 안정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협력적인 이혼입니다. 합의 이혼이죠. 합의가 안 돼서 이혼 소송을 가서 재판으로 가면은 또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오고 감정적으로 회복되지 않을 정도로 거의 극단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부모 자신한테도 바람직하지 않고 자녀한테도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합의 이혼을 해서 협력적인 모습을 자식한테 보여주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자녀와 지속적으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죠.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해서 부모는 널 사랑하고 부모가 이혼한다고 해서 크게 너한테는 바뀌는 게 없다라는 어떤 안정감, 자신감을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말을 하는데 구구절절히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엽적인 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아이들은 그런 거를 다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게 됐는데 성격이 너무 맞지가 않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됐어.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아이가 이제 왜 아빠가 나가나요? 얼마나 자주 아빠를 볼 수 있어요? 언제 아빠가 돌아오나요? 나는 어디서 살게 되나요?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잘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자꾸 뭐 똑같은 질문을 자꾸 합니다. 자꾸 반복해서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면 아무리 부모라도 막 짜증이 날 거예요. 하지만 아이가 불안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항상 인내심을 가지고 이렇게 차분하게 대답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이가 잘못을 해서 부모가 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아이한테 계속 강조해서 얘기를 반복적으로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 앞에서 상대편 배우자를 비난하거나 화를 내거나 하는 거는 아이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부모의 어떤 스트레스 풀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러지 마시고 아이가 없는 자리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는 결코 버림을 받지 않는다. 부모가 너를 확실하게 책임을 질 거다라는 걸 아이한테 확신을 줘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사랑을 자꾸 표현을 해줘서 양쪽 부모로부터 계속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아이들한테 가지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일정이나 루틴은 계속 유지를 시켜주는 거죠. 아이의 활동, 식사, 취침 시간을 예전하고 똑같이 유지를 해주고 내일도 똑같은 일상이 돌아간다는 것 때문에 아이가 안정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루틴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